고석현 대 황인수 3판 2선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웰터급, 미들급, 계약 체중. 단순한 가상 대결을 넘어 이는 한국 종합격투기의 두 가지 상징적인 철학이 격돌하는 사건이다. 한 명은 끊임없는 압박과 지배적인 그래플링으로 세계 무대의 문을 두드린 장인, 다른 한 명은 폭발적인 파워와 카리스마로 국내 무대를 평정한 제왕이다. UFC 파이터 고석현과 로드 FC 챔피언 황인수의 가상 3연전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한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이는 싸움의 무대를 지배하는 능력과 그 무대 어디에서든 한 방에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능력 중 무엇이 더 우월한가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다. 이 대결의 서사는 명확하다. 고석현은 유도와 컴뱃 삼보 세계 챔피언이라는 엘리트 그래플링 혈통을 바탕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멈출 수 없는 힘으로 묘사된다. 그의 커리어는 세계 최고의 무대인 UFC 입성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이는 그의 기술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통용됨을 증명한다. 그의 방식은 상대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위를 뚫듯 서서히 침식시켜 결국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과정에 가깝다. 반면 황인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KO 파워의 화신이다. 그는 킥복싱을 기반으로 한 압도적인 타격 능력으로 로드 FC 미들급을 정복했다. 그의 경기는 대부분 찰나의 섬광과 함께 끝나며 관중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국내 무대에서 모든 것을 이룬 그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의 존재감은 한국 격투계에서 독보적이다. 따라서 이 가상 대결은 단순히 두 선수의 기량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선다. 이것은 국제 무대에서 검증된 그래플러와 국내 최강의 너가웃 아티스트 간의 자존심 대결이며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챔피언의 격투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대한 서사다. 고석현의 파이팅 스타일은 단순히 여러 기술의 조합이 아니라 상대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명확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통해 작동한다. 그래플링 시스템 분석 1단계 거리 좁히기. 고석현의 타격은 KO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래플링 싸움을 위한 진입로를 여는 도구에 가깝다. 그는 영리한 푸더크와 기능적인 복싱을 활용해 상대의 타격 거리를 무너뜨리고 클린치와 테이크다운을 위한 공간을 창출한다. 2단계 테이크다운. 그의 유도식 발 기술과 삼보식 테이크다운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특히 한 번의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물 흐르듯 다음 기술로 연계하는 능력은 그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다. 상대가 균형을 잡고 방어할 틈을 주지 않고 결국 매트 위로 끌고 내려간다. 3단계 질식시키는 컨트롤. 1단 상위 포지션을 점유하면 경기는 사실상 그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그의 상위 압박은 스승 김동현처럼 물 흐르듯 상대를 제압하며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를 연상시키는 파괴력을 지녔다. 그는 단순히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하고 탈출 경로를 차단하며 상대의 체력과 의지를 동시에 고갈시킨다. 특히 골반을 발처럼 사용하는 그의 컨트롤 방식은 그의 그래플링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4단계 파운딩 피니시. 그의 그래플링이 지배력의 상징이라면 파운딩은 그 지배력을 끝맺는 마침표다. 그의 13승 중 6승이 KO TKO 승리라는 점은 그의 파운딩이 단순한 점수벌이용이 아니라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임을 증명한다. 검증된 청사진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사례 연구. 고석현의 이전 경기는 황인수와의 대결에서 그가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고편이다. 당시 상대였던 이고르 카발칸티는 무패의 KO 아티스트로 황인수와 유사한 프로필을 가졌다. 고석현은 초반의 거센 타격 공세를 견뎌낸 후 자신의 그래플링 시스템을 가동하여 상대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결국 정신적으로 굴복시켰다. 이 경기는 고석현이 폭발적인 스트라이커를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고석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의 삼보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깊은 물로 끌고 들어가 기어코 익사시키는 그의 정신력일 수 있다.
그는 싸움을 길고 지루한 소모전으로 만드는 데 능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오히려 더 강해진다. 데이나 화이트 시리즈 경기에서 초반 라운드를 내주고도 흔들리지 않고 후반에 경기를 뒤집는 모습은 그의 체력과 정신력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을 보여준다. 그는 상대의 폭발력이 소진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졌으며 이는 육체적인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심리적인 무기다. 그는 폭발적인 단거리 주자인 황인수를 지루한 마라톤으로 끌고 들어가 좌절감과 실수를 유발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황인수는 어떨까? 황인수의 모든 것은 그의 파괴적인 KO 파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단순한 힘자랑이 아니라 정교한 기술과 타고난 신체 조건이 결합된 예술에 가깝다. 신체적 재능 182cm의 신장과 192cm라는 경이로운 리치는 그의 스타일의 근간을 이룬다. 이 압도적인 신체 조건은 그가 상대는 닿지 않는 안전거리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퍼부을 수 있게 해준다. 찌르는 펀치. 동료 파이터들은 그의 펀치가 크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움을 가졌다고 평가한다. 이는 그의 펀치가 단순히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체중 이동과 타격 메커니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파이트 IQ와 다재다능함. 그는 결코 무지성 브롤러가 아니다. 스스로 존 존스를 롤모델로 삼으며 프리스타일을 추구한다고 밝혔으며 실제 경기에서도 높은 파이트 IQ를 선보였다. 그 증거는 자신보다 훨씬 거구인 명현만과의 킥복싱 경기에서 거둔 승리다. 그는 이 경기에서 순수한 힘이 아닌 정확한 타이밍과 거리 조절, 그리고 영리한 카운터 전략으로 승리하며 자신이 전술가임을 증명했다. 진화하는 그래플러. 황인수 커리어의 가장 큰 물음표는 항상 그의 그라운드 게임이었다. 과거의 약점 많은 분석가와 상대 선수들은 그의 그래플링을 공략 지점으로 지목해왔다. 진화의 증거. 그는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팀 매드, 팀 스턴건과 같은 국내 최고의 팀에서 훈련하며 부단히 노력해왔다. 스스로도 레슬링과 타격 등 모든 부분이 좋아졌다고 공언했으며 그의 레슬링이 실제로는 되게 좋은 편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가장 최근 경기인 임동원전에서는 비록 타격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지만 안정적인 테이크다운 방어와 클린치 상황 대처 능력을 보여주며 성장했음을 입증했다. 황인수의 강심장으로 표현되는 엄청난 자신감은 그의 가장 큰 자산인 동시에 잠재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이 자신감은 그가 큰 무대에서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명현만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대담함은 이러한 자신감의 긍정적인 발현이었다. 하지만 최원준에게 당한 충격적인 5초 KO패는 그 이면을 보여준다. 당시 그는 아마도 자신의 초살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무모하게 돌진했고 이는 상대에게 완벽한 카운터 기회를 제공했다. 이 패배는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을 것이다. 최근 판정승을 거두며 영리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준 것은 그가 폭발적인 공격성과 전술적인 인내심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를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완성된 파이터로 만들었다. 1차전 예상 웰터급 77kg. 핵심 변수 체중 감량. 미들급에서도 근 체격을 자랑하는 황인수 77kg까지 감량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리적인 재앙에 가깝다. 황인수에게 미치는 영향. 파워 감소. 그의 최대 무기인 KO 파워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맷집 저하. 수분 부족으로 인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다. 체력 고갈. 경기 시작 전부터 감량으로 인해 가스탱크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고석현에게 미치는 영향. 그는 자신의 최적 체중에서 싸우게 된다. 웰터급에서 그는 더 크고 더 강하며 더 단단하다. 경기 예측. 3연전 중 가장 일방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석현은 힘이 빠진 황인수의 초반 공세를 무난히 견뎌낼 것이다. 이후 월등한 힘과 체력을 바탕으로 약화된 상대를 손쉽게 넘어뜨릴 것이다. 경기는 고석현의 파운딩 TKO 또는 압도적인 판정승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예상 승률 고석현 85%, 황인수 15%.
2차전 예상 미들급 84kg. 핵심 변수 사이즈와 파워. 이제 상황은 180도 역전된다. 황인수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싸운 반면 고석현은 체급을 올려야 하는 도전자 입장이다. 황인수에게 미치는 영향. 그는 가장 강력하고 맷집이 좋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다. 그의 12cm에 달하는 리치 우위는 고석현에게 재앙과도 같은 변수로 작용하며 원거리에서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게 해준다. 고석현에게 미치는 영향. 고석현이 AFC에서 미들급 타이틀을 획득한 경험이 있지만 황인수와 같은 최상위 레벨의 스트라이커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풀파워를 장착한 미들급 황인수에게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것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KO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다. 경기 예측. 이 경기는 황인수가 지기 힘든 싸움이다. 그는 긴 리치를 활용해 잽과 레그킥으로 고석현의 접근을 차단하며 서서히 데미지를 누적시킬 것이다. 고석현이 거리를 좁히려 필사적으로 돌진하는 순간 황인수의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장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상 승률 황인수 80%, 고석현 20%. 3차전 계약 체중 81kg. 운명의 결정전이다. 시리즈 전적 1대 1이 유력한 상황에서 양 선수 모두에게 불편한 이 계약 체중 경기는 진정한 기술과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다. 황인수의 81kg까지의 감량은 77kg에 비하면 훨씬 수월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부담이다. 그는 파워와 맷집의 대부분을 유지하겠지만 후반 라운드에서의 체력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고석현은 이상적인 체중보다 약간 증량해서 싸우게 된다. 약간의 스피드와 체력을 희생하는 대신 힘과 내구력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황인수보다는 고석현에게 조금 더 편안한 조건일 수 있다. 전략적 체스 게임. 황인수의 승리 공식. 초반 KO. 그는 남아있는 파워 우위를 최대한 활용해 1, 2라운드 안에 경기를 끝내야 한다. 감량의 여파로 체력이 고갈되기 전에 그의 커리어 초창기처럼 폭발적인 피니시를 재현해야 한다. 고석현의 승리 공식. 생존 후 후반을 도모하는 것. 그는 푸더크와 헤드 무브먼트를 총동원해 초반의 폭풍을 견뎌내야 한다. 끈질긴 클린치 싸움으로 황인수의 팔을 지치게 만들고 테이크다운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의 목표는 이 싸움을 길고 지루한 소모전으로 만들어 자신의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승리 공식을 다시 한번 실행하는 것이다. 경기가 3라운드에 접어든다면 고석현의 우월한 카디오와 그라인딩 스타일이 지쳐가는 황인수를 압도할 것이다. 이 경기는 결국 두 선수가 각각 증명해 보인 승리 공식의 정면 충돌로 귀결된다. 황인수는 명현만 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신보다 큰 상대를 상대로도 거리 조절과 카운터로 영리하게 싸울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이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고석현의 압박을 무력화하려 할 것이야. 반면 고석현은 DWCS 경기에서 증명했듯 요 아티스트의 초반 공세를 맷집으로 버텨내고 자신의 시스템으로 후반을 지배하는 능력을 갖췄다. 결국 이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황인수가 자신의 청사진 KO를 먼저 실행하는가, 아니면 고석현이 자신의 청사진 소모전을 완성할 시간을 버는가. 고석현의 검증된 내구력과 체중 감량이 원펀치 파워보다는 카디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반 1.5라운드는 황인수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고석현이 그 시간을 버텨낸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승리의 추는 급격하게 그에게 기울 것이다. 예상 승률 고석현 55%, 황인수 45%. 경기별 분석을 종합한 결과 이 가상 3연전의 가장 유력한 결과는 고석현의 2대1 승리다. 근거, 그는 자신의 주체급인 웰터급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다. 미들급에서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장 중요한 승부처인 계약 체중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의 승리 공식은 초반의 폭풍을 견뎌내고 후반을 지배하는 것이며, 이는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에서 이미 검증된 능력이다. 폭발적인 KO 아티스트를 상대로 소모전을 벌여 승리한 경험은
이 결정적인 3차전에서 그에게 미세한 우위를 제공할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